하루 끝 노을빛 아래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 날이 있죠. 안녕하세요. 감성 사연을 전하는 이야기꾼 정소은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토닥이는 한 편의 사연 시작할게요.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김순애 할머니는 언제나 듯 마당에 나와 앉아 콩을 까고 계셨어요. 여든을 넘긴 거친 손이지만 콩깍지를 터뜨리는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귀가 어디론가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틴, 틴, 따라라라. 집안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자 키보드 소리였죠. 건반 몇 개가 제대로 안 나오는 시장에서 5만 원에 산 중고 키보드였지만 민준이의 손을 거치면 마법처럼 아름다운 선율이 되었어요. 민준이는 올해 18살,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민준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왔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농사일을 도와야 했지만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처음엔 유튜브를 보며 독학으로 시작했습니다. 느린 인터넷에 끊기는 영상이었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한 천천히 따라치다 보니 어느새 동요부터 클래식까지 연주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민준이가 정말 좋아하는 건 자신만의 곡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밭일하며 부르시는 옛 노래, 새벽에 들리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집 소리까지 모든 것이 민준이에게는 음악이 되었어요. 그 소리들을 키보드로 옮기면서 자신만의 작은 교향곡을 만들어갔죠. 이웃들도 민준이의 연주를 좋아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슬쩍슬쩍 김순애 할머니 집 마당 근처로 산책을 나와 귀를 기울였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민준이가 연주하는 옛 가요를 들으며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곤 했죠. 그런데 할머니는 늘 걱정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음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주변 사람들은 음악보다는 공부를 하라고, 대학에 가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으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어요. 그날도 콩을 까며 민준이의 연주를 듣던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손은 농사 짓는 손이 아니라 음악하는 손이요. 할머니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민준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출 때마다 그 손에서 나오는 음악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계셨거든요.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할머니였지만 음악의 아름다움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가끔 연주를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면 할머니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거든요. 그 미소 하나로 민준이는 다시 용기를 얻곤 했죠. 그해 가을, 마을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역 예술제가 열린다는 거였어요. 군청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지역 주민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였죠. 포스터에는 화려한 무대 사진과 함께 상금 안내가 적혀 있었어요. 민준이는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 같은 시골 소년이 무대에 서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어요. 포스터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거리셨죠. 민준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할머니의 제안에 민준이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연주는 할머니와 이웃들 앞에서나 들려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며칠 동안 계속 설득하시더니 급기야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버리셨죠. 예술제 당일 민준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석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심사위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평소보다 훨씬 큰
무대용 피아노 앞에 앉았죠. 처음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실수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객석 맨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를 보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할머니는 평소와 똑같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주고 계셨거든요. 민준이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반일하며 부르시던 노래를 모티브로 만든 자신만의 작품이었죠. 제목은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오자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멜로디로 시작했지만 점점 복잡하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발전했죠. 민준이의 손가락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음악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거든요.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도 심사위원들도 모두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민준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음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결과 발표에서 민준이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민준이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거든요. 국제예술장학재단에서 파견된 관계자였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연주였어요. 혹시 미국 유학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미국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내내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며칠 후 정말로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에게 미국의 명문예술 고등학교 입학 기회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모두 지원한다고 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민준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꿈 같은 기회였지만 할머니와 떨어져 살 수는 없었거든요. 영어도 못하고 비행기도 처음 타보는 자신이 그 먼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 싶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죠. 결국 민준이는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할머니가 등을 떠밀어 주셨거든요. 밤새 고민하던 할머니는 아침에 민준이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할머니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잖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어요. 평생 이 작은 마을에서만 살아온 할머니였지만 민준이의 미래만큼은 포기할 수 없으셨거든요. 출국 준비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여권도 처음 만들어보고 필요한 서류들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장학재단 담당자의 도움을 받았어요. 가져갈 짐도 많지 않았죠. 옷 몇 벌과 할머니가 싸주신 김치, 그리고 낡은 전자 키보드가 전부였습니다. 공항에서 할머니와 작별하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셨지만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내내 할머니 생각만 났어요. 미국에 도착한 첫날 민준이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공항부터 압도적으로 컸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 나온 담당자를 따라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죠. 예술고등학교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음악동, 미술동, 연극동이 따로 있었고 각 건물마다 최신 시설들로 가득했어요. 민준이가 배정받은 기숙사 방도 한국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넓고 깔끔했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학생들이었습니다. 첫 수업에 들어간 순간부터 민준이를 향한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금발의 제이슨이라는 학생은
민준이의 낡은 운동화를 보더니 옆 친구에게 속삭였죠. 저기 봐, 진짜 시골에서 온 것 같지 않아? 민준이는 영어를 완전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비웃는 톤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사주신 운동화는 이미 밑창이 달아 있었고 셔츠도 몇 번 기워진 자국이 선명했거든요. 다른 학생들의 브랜드 옷차림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수업 시간에 자기소개를 할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서툰 발음으로 말하자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I am 민준, from Korea. 민준이의 어눌한 영어에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 흉내를 냈습니다. 에밀리라는 학생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유창한 영어로 자신들의 음악적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민준이는 겨우 이름과 나이, 출신 국가만 말할 수 있었죠. 점심시간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 서자마자 민준이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어요.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고 하면 누군가 가방을 올려놓거나 친구가 온다며 자리를 막았죠. 김치, 마늘 냄새가 난다며 모두 멀리했습니다. 마이클이라는 학생은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자리 없어. 다른 데 가봐. 결국 민준이는 구석진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어요. 포크 사용법이 서툴러서 음식을 흘리기라도 하면 근처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저의 포크도 제대로 못 쓰네. 진짜 촌스럽다. 민준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젓가락에 익숙했던 손이 포크와 나이프를 다루는 게 어색할 뿐인데 그것조차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가장 힘든 건 음악 수업이었습니다. 드디어 피아노를 칠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상황은 달랐어요. 미시즈 존슨 선생님은 학생들을 차례대로 지명해서 주시켰지만 유독 민준이만 건너뛰었습니다. 민준이가 손을 들고 연주하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해도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다음 기회에 해보세요. 하지만 그 다음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실수를 해도 격려받는 반면 민준이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제이스는 이런 상황을 보며 친구들에게 말했죠. 영어도 못하는데 음악을 어떻게 하겠어? 시간 낭비야. 방과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습실 사용 신청을 해도 늘 다른 학생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빈 연습실을 찾아 들어가자 브래드라는 학생이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예약한 곳이야. 나가줄래? 사실 예약표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민준이는 영어로 항변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기숙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룸메이트인 앤드류는 민준이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 않았고 민준이가 키보드 연습을 하려고 하면 시끄럽다며 짜증을 냈죠. 밤에 연습하지 마. 잠 못 자겠어. 하지만 낮에는 연습실을 쓸 수 없으니 민준이는 연습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연습해도 앤드류는 건반 누르는 소리만으로도 불평했어요. 세탁실에서도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민준이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일부러 빨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제이슨과 마이클이었습니다. 아, 미안. 실수였어.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민준이는 떨어진 빨래를 주워 다시 세탁기에 넣어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인 따돌림이 이어졌습니다. 그룹 과제가 있을 때면 아무도 민준이와 팀을 이루려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강제로 배정해줘도 팀원들은 민준이를 철저히 배제했죠. 에밀리가 팀장이었던 어느 날 민준이가 의견을 내려고 하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영어도 잘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와.
괜히 끼어들어서 망치지 마. 민준이는 할 말이 있었지만 영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발표 때도 민준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피해가거나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날은 사물함에서 한국어로 된 악플이 적힌 쪽지를 발견하기도 했죠. 물론 번역기로 쓴 어색한 한국어였지만 그 의도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너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집에 가. 점심시간마다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민준이를 보며 다른 학생들은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는 왜 혼자 다니지? 친구도 없나 봐. 음악도 별로인 것 같던데. 장학생이라며? 저녁이 되면 기숙사 방에서 할머니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할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매일이 지옥 같았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따뜻한 답장을 보내주셨지만 그럴수록 더 그리워서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 밤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한 달 새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음악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믿고 보내주셨는데 그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민준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민준이는 제대로 된 연주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음악 수업에서는 늘 이론만 배웠고 실기 시간에는 다른 학생들의 연주를 듣기만 했어요. 선생님들은 민준이의 영어 실력을 이유로 아직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준이는 청소 당번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집에 가거나 기숙사로 돌아갔고 학교는 조용했어요. 민준이는 음악동 청소를 맡았는데 그곳에는 학교 자랑인 대형 공연장이 있었죠.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준이는 공연장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슬쩍 안을 들여다보니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가 홀로 서 있었어요.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피아노를 비추고 있었죠.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허락 없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 동안 제대로 피아노를 쳐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죠. 조용히 공연장 안으로 들어간 민준이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살짝 눌러보니 그동안 쳐보지 못했던 완벽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집에 있던 낡은 키보드와는 차원이 다른 소리였죠. 민준이는 눈을 감고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밭일하며 부르시던 정선 아리랑이 생각났어요. 그 선율을 피아노로 옮기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점점 자신만의 편곡을 더해갔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그리움과 외로움을 모두 피아노에 쏟아냈어요. 한 달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음악을 통해 흘러나왔죠. 그런데 연주를 하던 중에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민준이가 돌아보니 한 중년 남성이 공연장 뒤쪽에 서 있었어요. 민준이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들어와서. 민준이가 서툰 영어로 사과하려는데 그 남성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리고 무대 위로 걸어와 말했죠. 계속 연주해보세요. 방금 곡이 뭔가요? 그는 학교의 음악교사 케빈이었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업무를 보다가 우연히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된 거였어요.
처음엔 누가 연주하는지 궁금해서 왔는데 연주를 들으며 점점 감동을 받았죠.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선 아리랑이요. 제가 편곡한 건데. 케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리랑이라는 한국 전통 민요를 이렇게 아름답게 편곡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더구나 그 연주 실력도 상당했죠. 다시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처음부터요. 케빈의 부탁에 민준이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신 있게 연주했어요. 할머니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새로운 환경에서의 외로움과 희망을 모두 담아서 말이죠. 연주가 끝나자 케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까지 왜 이런 실력을 숨기고 있었나요? 민준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언어의 장벽, 다른 학생들의 시선, 그리고 연주 기회를 얻지 못했던 상황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서툰 영어로 말했지만 케빈은 알아들었어요. 케빈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교 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약속했어요. 내일부터 제 수업에 참여해 보세요. 민준 학생의 재능을 묻어둘 수는 없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음악을 인정받을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케빈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가 한 달 동안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는 것 같았어요. 케빈 선생님과의 만남 이후 민준이의 학교 생활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빈은 개인 레슨 시간을 만들어 민준이를 지도해 줬어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려울 때는 음악으로 대화했죠.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케빈 선생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오히려 더 거리를 두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점심시간의 외로움은 여전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에게 특별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온 거였어요. 소포를 뜯어보니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죠. 김치와 미숫가루,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담근 고추장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작은 중고 키보드 하나와 정성스럽게 포장된 셔츠 한 벌이었어요. 셔츠를 펼쳐보니 한복의 저고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것 같았어요. 바느질 솜씨가 그리 좋지 않았지만 곳곳에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졌죠. 소포 안에는 할머니의 편지도 들어있었습니다. 민준아, 잘 지내고 있니? 할머니는 걱정 없이 잘 있단다. 농사일도 이웃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 키보드는 이웃 아저씨가 쓰던 건데 새 것처럼 깨끗이 닦아뒀으니 내 방에서 연습할 때 쓰거라. 그리고 그 셔츠는 무대에 설 때 입어라. 너답게 서는 게 가장 멋진 거란다. 민준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생각하고 계신지 알 수 있었거든요. 중고 키보드도 분명 할머니가 용돈을 모아서 사신 거였을 거예요. 그 셔츠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 민준이는 할머니가 보내주신 키보드로 연습을 했습니다. 기숙사 방은 좁았지만 이어폰을 끼고 연주하니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고향에서 연주하던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났죠. 며칠 후 케빈 선생님이 민준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학교 연말 공연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동안 연습한 곡들을 발표하는 자리죠. 참여해보는 게 어때요? 민준이는 설렜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직 다른 학생들 앞에서 연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케빈 선생님의 격려와 할머니가 보내주신 셔츠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연주할지 정하지 못한 거였어요. 클래식을 연주하자니 다른 학생들에 비해 기교가 부족했고 팝송을 하자니 자신만의 색깔이 없는 것 같았죠. 고민하던 민준이에게 케빈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을 하세요. 그날 공연장에서 들었던 아리랑처럼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민준이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정선 아리랑을 더욱 발전시켜서 자신만의 작품으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제목은 그날의 아리랑으로 정했죠.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밤 기숙사에서 키보드로 연습하고 낮에는 케빈 선생님과 함께 공연장에서 그랜드 피아노로 완성도를 높여갔어요. 곡은 점점 완성되어 갔지만 여전히 무대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 있었죠. 공연 일주일 전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학교에서 공연이 있어요. 할머니는 기뻐하시며 물어보셨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드디어 무대에 서는구나. 할머니가 그 셔츠 만들길 잘했네. 그 순간 민준이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주신 셔츠의 진짜 의미를요. 자신답게 서라는 할머니의 당부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드디어 연말 공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학교 대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 위에는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객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민준이는 백스테이지에서 다른 출연 학생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있었지만 민준이는 할머니가 보내주신 한복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소 어색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괜찮았어요. 평소보다 당당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공연이 시작되고 차례대로 학생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클래식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연주가 이어졌어요. 모두들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였죠. 민준이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민준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민준이의 이름을 호명하자 민준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위로 걸어갔죠. 조명이 얼굴을 비추자 순간 눈이 부셨어요. 피아노 앞에 앉은 민준이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럽기도 그치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죠. 이제야 정말로 자신의 음악을 들려줄 기회가 온 거였어요.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그날의 아리랑이 시작된 거였죠. 처음엔 고요한 선율로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 오르는 산골 마을의 풍경 같았어요. 그리고 점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아리랑의 주선율이 나타났죠. 민준이는 연주하면서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밭이라며 부르시던 노래, 석양이 지는 마을의 모습,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까지 모든 게 음악 속에 녹아들었어요. 곡의 중반부에서 민준이는 자신만의 편곡을 더했습니다. 재즈의 화성과 클래식의 기법을 섞어서 아리랑을 새롭게 해석한 거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연주 도중에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그리워졌거든요. 이 순간을 할머니와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슬펐어요.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죠. 그 순간 객석 맨 뒤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거기 서 계신 거였어요.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민준이의 공연을 직접 보고 싶어서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오신 거였어요. 케빈 선생님의 도움으로 입국 수속도 마치고 공연 당일에 맞춰 도착하셨죠.
할머니를 본 민준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를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연주했죠. 할머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모두 전하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소절에서 민준이는 할머니가 자주 부르시던 후렴구를 추가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 선율이 울려 퍼지자 객석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관객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죠. 어떤 이들은 눈물을 닦기도 했어요. 민준이는 무대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음악이 모든 걸 이어주고 있었거든요. 공연이 끝난 후 민준이는 곧장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객석에서 무대까지는 멀지 않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도 민준이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셨죠. 할머니, 민준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몇 달 만에 맞는 할머니의 채취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상하게도 김치와 된장 냄새가 섞인 그 향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수처럼 느껴졌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비행기는 무섭지 않으셨어요? 민준이의 질문에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우리 손주 연주 보려고 하면 못할 게 뭐가 있니? 비행기 타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단다. 사실 할머니의 미국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여권을 처음 만들어 보시는 것부터가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면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작성할 때도 손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하셨죠. 사진 촬영도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어요. 영어는 더더욱 큰 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민준이가 보내준 기본 영어 회화집을 보며 발음 연습을 하셨어요. Thank you, excuse me 같은 간단한 표현도 몇십 번씩 중얼거리며 외우셨죠. 이웃 할머니들이 웃으며 물어보셨어요. 순애야, 뭘 그리 열심히 공부하니? 손주 보러 미국 가야 해서 말이야. 그 말에 모든 이웃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이 마을에서만 살아온 김순애 할머니가 미국에 간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케빈 선생님과 장학재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케빈 선생님은 직접 국제전화를 걸어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해 드렸고 한국어 통역사까지 연결해 주셨어요. 비자 신청부터 항공료 예약까지 하나하나 도움을 받으셨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항공료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할머니는 몇 년 동안 농사지어 모은 돈을 모두 털어야 했어요. 심지어 마을 이장님께 돈을 빌리기까지 하셨죠. 할머니가 미국행을 결심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순애 언니, 정신 나갔어? 80이 넘은 나이에 그런 먼 길을 어떻게 가? 비행기도 15시간이나 타야 한다며. 몸이 버텨? 돈도 엄청 들 텐데 괜히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마을 이웃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연일 이어졌어요. 심지어 보건소 간호사까지 와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만류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내 손주가 처음으로 큰 무대에 서는데 할머니가 안 가면 누가 가서 박수를 쳐주겠어?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해. 할머니는 출발 전날 밤까지도 준비에 여념이 없으셨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엿과 마른 오징어를 챙기시고 혹시나 해서 감기약과 소화제까지 준비하셨죠. 가방 한 구석에는 민준이 어릴 때 사진도 넣어두셨어요. 출발 당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할머니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의 첫 해외여행이라니 마을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순애 할머니.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공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할머니는 내내 긴장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민준이 생각만 하면 용기가 났죠.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두려움도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걱정도 모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생전 처음 타본 비행기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공연 당일 오후 학교에 도착하신 할머니는 객석 맨 뒤에 조용히 자리를 잡으셨어요. 민준이가 놀랄까봐 미리 알리지 않으셨거든요. 할머니와 민준이가 감격의 재회를 나누는 동안 관객석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연주에 깊이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다가온 건 음악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그 곡에 담긴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것 같네요. 그 뒤로 학부모들도 줄지어 왔어요. 어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우리 아이도 저렇게 진심으로 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연주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동안 민준이를 무시했던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제이슨이 가장 먼저 다가왔어요. 평소 거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얼굴로 말했죠. 민준아,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했어. 제이슨의 사과에 다른 학생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에밀리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어요. 나도 정말 미안해. 내 연주를 듣고 나니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겠어. 마이클은 아이의 할머니께까지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툰 몸짓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훌륭한 손자를 두셨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할머니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셨지만 그들의 진심만큼은 느끼실 수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셨죠. 브래드와 앤드류도 차례로 다가와 민준이에게 사과했습니다. 특히 룸메이트였던 앤드류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민준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언제든지 연습해도 돼. 아니, 오히려 내가 듣고 싶어. 심지어 그동안 차가웠던 미시즈 존슨 선생님까지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준, 제가 당신을 오해했네요. 앞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드릴게요. 당신 같은 학생이야말로 진정한 음악가예요. 관객들의 반응은 계속 이어졌어요. 어떤 관객은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하다며 질문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죠. 민준이의 음악이 단순히 연주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80이 넘은 나이에 태평양을 건너온 보람이 있었죠. 그날 밤 기숙사에서 할머니와 민준이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이제야 안심이 된다. 네가 여기서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순간 민준이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이에요. 사실 민준이는 아직도 완전히 적응한 건 아니었어요. 언어의 문제도 있었고 문화의 차이도 컸죠. 하지만 오늘 공연을 통해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민준이의 학교 생활을 지켜보셨습니다. 기숙사도 구경하시고 수업도 참관하셨어요. 처음엔 모든 게 신기하셨지만 점점 민준이가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셨죠. 떠나는 날 공항에서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이제 할머니 걱정하지 말고 내 음악에만 집중해라. 할머니는 멀리 있지만 언제나 널 응원해. 민준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감사와 다짐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떠나신 후 민준이의 학교 생활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는 일이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죠. 케빈 선생님은 민준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는 기회도 만들어주셨고 작곡 수업도 추천해 주셨어요. 민준이는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예술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대학 진학도 결정되었죠. 여러 음악대학에서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민준이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케빈 선생님과 상의한 결과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였어요. 할머니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한국의 전통 음악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졸업식 날 민준이는 다시 한번 무대에 섰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연주하는 자리였어요. 이번에도 그날의 아리랑을 연주했지만 3년 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연주였죠.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석에는 그동안 민준이와 친해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를 진심으로 민준이를 응원해 주었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3년 전 이 비행기를 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3년 동안 더 나이 드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반가운 미소를 지으고 계셨어요. 민준이는 달려가서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3년 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어요. 논밭에서 피어오르는 흙냄새,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구수한 사투리까지 모든 게 그리웠죠. 집 앞 골목길에 들어서자 이웃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돌아왔네. 미국 가서 얼마나 고생했니?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잘하더라. 우리 마을 자랑이야. 민준이는 일일이 인사를 드리며 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콩을 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3년 전보다 훨씬 더 나이 드신 모습이 역력했어요. 등도 더 굽어 있었고 손동작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죠. 할머니, 민준이의 목소리에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왔구나.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할머니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그 낡은 키보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건반 몇 개는 여전히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지만 민준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악기였죠. 민준이는 미국에서 만든 새로운 곡들을 차례대로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곡은 뉴욕의 겨울이었어요.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의 외로움과 추위를 표현한 곡이었죠. 두 번째는 친구들과의 우정, 세 번째는 케빈 선생님께 대한 감사를 담은 곡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곡이 가장 특별했습니다.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만든 산골 마을의 아침이라는 곡이었어요.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는 소리, 닭이 우는 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콧노래까지 모든 걸 음악으로 표현했죠. 할머니는 눈을 감고 민준이의 연주를 들으셨습니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미소를 지으시며 때로는 눈물을 훔치기도 하셨어요. 특히 마지막 곡에서는 할머니도 따라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죠. 연주가 끝나자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참 많이 늘었구나. 이제 진짜 음악가가 된 것 같아. 할머니 마음이 다 들리는 것 같더라. 민준이는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 모든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였어요. 시골 소년이 미국 명문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이 지역 뉴스에 나간 후 더 큰 화제가 되었거든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민준이는 긴장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웃으며 질문했어요. 민준 씨,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언어의 장벽이 가장 컸어요.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고향과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음악으로 그 마음을 달래야 했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음악은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제 고향, 그리고 저처럼 꿈을 품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음악을 하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민준이에게는 여러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의 음악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고 대학교에서도 강의 제안을 해왔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이제 민준이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선 마을 회관에서 작은 음악 교실을 열기로 했어요.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한국의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접목시킨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갈 예정이었죠.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마당에서 콩을 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준이가 만든 새로운 곡들이 집안에서 흘러나왔어요. 손자의 음악이 온 마을에 울려 퍼질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어느 날 저녁 민준이는 특별한 소식을 할머니께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서울에서 제 첫 개인 콘서트가 있어요. 작은 공연장이지만 제가 만든 곡들을 정식으로 발표하는 자리예요. 꼭 와주세요.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럼 우리 손주 연주 안 들으러 가면 누가 들으러 가니? 할머니가 맨 앞자리에서 박수 쳐줄게. 그날 밤 민준이는 키보드 앞에 앉아 마지막 곡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할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과 앞으로의 꿈,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담은 곡이었죠. 이 곡이 콘서트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었어요. 창밖으로는 고향의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깊이 깨달았어요. 음악은 결국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 민준이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피어난 한 소년의 꿈이 어떻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셨죠? 여러분, 각자도 누군가에게는 민준이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할머니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도 조용히 응원해주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꿈을 지켜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에 마음이 울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를 토닥여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창에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민준이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 소중한 분이 계신가요? 할머니처럼 묵묵히 누군가를 응원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혹은 지금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 응원이 필요한 순간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작은 용기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민준이에게, 또 다른 할머니에게 힘이 될 거예요. 댓글로 나눠주신 모든 이야기 정성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 음악이 국경을 넘나들듯 사랑도 마음과 마음을 이어줍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소중한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마움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성 사연을 전하는 이야기꾼 정소은이었습니다.